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대수학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링과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암호에서 쓰는 대수적 구조,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편인데요.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룹을 배운 적이 있고, 그래서 그 그룹 안에는 GP스타와 GN스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이 집합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집합들이 또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한 링이라고 부르고요. 네, 필드라고 하는 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배웠던 그룹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G가 있었고, 그 다음에 G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었죠. 지금 여기서는 동그라미 X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과 연계된 이 연산을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룹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성질은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연산 X 동그라미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계산이 이제 조금 이상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산을 조금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에 있는 임의의 원소 A하고 이 항등원 E라고 지금 불리는데 이 E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A가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연산, 그러한 그 원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룹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룹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여건이 존재했었죠. 우리가 뭐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한 적도 있었고, 마이너스 A라고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산을 보통 곱하기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승 곱하기했을 때 1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덧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로 이제 주로 우리가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되면 이제 0이 나온다. 그래서 항등원 0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원소 A에 대해서 요건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항등원은 딱 하나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각각의 원소마다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A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게 있어가지고 두 개를 연산을 하게 되면은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요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요 GN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복습을 하게 되면은 GN 같은 경우에는 0부터 n-까지고 지금 여기서 더하기 D 연산인데 더하기라고 하면은 모두 n 더하기 되어 있죠. 그렇죠? 모두 n 덧셈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그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GN 스타에 곱하기 연산도 있었죠. 그래서 GN 스타 같은 경우에는 GN 스타는 어떤 것이었죠? n과 서로 소인수고 이면서 서로 소인 a인데 a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m-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러한 숫자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그룹에서 우리가 곱하기 연산을 정의하는 거죠. 모두 n 곱셈을 정의를 하게 되면 역시 얘도 그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리안 그룹 같은 경우는 가완군, 커뮤터티브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했었어요. 아까 앞서 군의 그룹의 그 요구사항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이었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룹에서 연산이 교환법칙까지 성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그룹을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시,
GN에서 더하기 연산 혹은 GN스타에서 마덴 곱하기 연산으로 주어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벨리안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벨리안 그룹이 아닌 그룹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룹. 네, 행렬이 있겠죠. 행렬이 있을 겁니다. 행렬에 곱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행렬에서 더하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더하기는 이제 행렬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만족하지만은 일반적으로 A하고 B를 곱하게 된 거하고 B하고 A를 곱하게 된 거하고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연산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룹은 되지만 네, 그 아벨리안 그룹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시클릭 그룹이라는 것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클릭 그룹은 어떠한 거냐면은 그룹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원소의 거듭 제곱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어떤 원소 G가 있어가지고 그 G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되는 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수로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연산을 곱하기 연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이때 요 생성 원소 G, 모든 원소를 생성하는 G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룹 G가 요 생성자 G로부터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G에다가 양옆에다가 이제 꺽쇠를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꺽쇠가 의미를 하는 것은 G의 0승부터 G의 1승, G의 제곱, G의 3승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로서 G5 스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곱하기 연산, 즉 모두 5 그 연산을 곱하기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은 2라는 원소가 생성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5 스타는 1, 2, 3, 4로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이 될 거고요. 공부 생각해 보면은 2의 1승은 2가 될 거고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2의 3승은 8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드5 연산이기 때문에 8을 5로 나온 나머지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4승 같은 경우는 16이 되고 1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1, 2, 3, 4 이제 모든 그 숫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요. 소수 P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P라는 걸 소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때 GP 스타는 항상 시클릭 그룹이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스타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마더 P 곱하기 연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GP 스타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1, 2부터 P-1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1부터 P까지의 숫자 중에서 서로서인 숫자니까 P하고 그러면 P보다 작은 모든 숫자가 서로서가 될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항상 어떤 원소 G가 있어가지고 그 G의 몇 승으로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지금 예시가 아까 G5 스타 같은 경우에도 5가 소수였으니까 이 정리를 이제 만족하는 사항이 될 거고요. G7 스타도 생각해 봅시다. G7 스타는 1부터 6까지로 이루어진 숫자가 되겠죠.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5라는 것이 상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의 0승은 정의성이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5의 1승이 5가 될 것이고 5의 제곱은 25가 되고 25를 7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5의 3승은 여기서 5를 곱한 게 될 테니까 5, 4, 20에서 20이 될 거고 20을 7로 나눈 나머지는 6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5의 4승은 6, 5, 30이 이렇게 될 것이고 30을 7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의 5승은 2, 5, 10이 될 거고 10을 7로 나눈 나머지 3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5, 3, 5의 6승을 해보게 되면은 15랑 이제 G7에서는 같아지게 될 것이고요. 15를 7로 나눈 나머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왔죠. 여기서 3이 나왔고 4가 나왔고 5, 6 이렇게 지금 다 나온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성자가 이것이 생성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자를 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방법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몇 개 원소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이제 해보는 식으로 트라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브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원래 있던 것의 어떤 부분적인 성격, 부분적인 어떤 그런 그 존재 자체를 이제 서브라고 보통 이름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그룹의 서브가 되는 거니까 어떤 그룹이 있는 거고 그거에 뭔가 합의적인 어떤 집합이 존재를 해서 걔도 그룹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정의가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 그룹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룹지를 생각을 할 것이고, 그룹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의 부분집합 H를 생각을 할 겁니다. H를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우리가 H를 서브그룹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때 그러면은 똑같은 연산을 가지고 있어요. G하고 똑같은 연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H 자체도 그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서브그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 H가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질에 만족을 해야 될까요? 여기 H에 있는 원소 3개를 가져왔었을 때, 네, 지금 곱하기네요. 지금 ABC가 여기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가져오게 되면은 요거를 일단 만족을 해야 될 것이고 결합 법칙을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항등원 1도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항등원 1이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원소 A에 대해서 A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다 H 안에 A 인버스, B 인버스, C 인버스가 다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H라고 하는 것이 서브그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서브그룹이 될 때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기호를 통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표시 방법은 이제 서브그룹하고 서브셋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소 기호를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라고 하는 것이 G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룹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H가 G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H가 서브그룹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개 다 표기를 쓰게 되는데요.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케이스는 우리가 부분집합에서 그 밑에 등호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는 케이스는 확실하게 요 G보다 그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H가. 그러니까 그 G라는 집합이 H보다 확실하게 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부분집합으로서 서브그룹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트릭트하게 작은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라고 하는 것을 G7 스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7 스타는 1, 2, 3, 4, 5, 6으로 이제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그럼 G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연산이 뭐가 되죠? 네, 마드 7 곱하기 연산입니다. 곱하기 연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 H를 1, 2, 4라는 부분집합을 뽑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곱하기 연산이 그냥 우리가 정세서 곱하기 연산이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잘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관문은 통계를 한 거고 네, 항등원 1도 네, 여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등원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 개별 원소 1, 2, 4에 대해서 각각의 여건이 이것도 H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해보게 되면 1의 인버스는 네, 1의 여건은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거 H의 원소가 되죠.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여건은 뭐가 될까요? 4가 됩니다. 그렇죠? 2, 4, 8이고 7호는 나머지 1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이 예, H의 원소로 지금 들어가 있죠. 다음 2하고 4가 여건의 관계가 있으니까 4의 여건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H에 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라고 하는 것이 원소를 임의의 원소 3개를 가져오게 되면은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고 항등원도 지금 H 안에 들어가 있고 H의 각원소에 대해서 여건을 생각해 봤더니 그 여건소도 H에 지금 다 H에 그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되면은 H가 가는 것이 G의 스트릭트한 부분 서브그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브그룹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성질을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라그랑즈 정리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룹
G라도 생각해보고 그 G의 미수, 그러니까 G의 원소의 개수죠, 그렇죠? 미수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미수가 유한함수 n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자연수 n이 있겠죠? 그러면은 G의 서브그룹이 있을 거예요. 서브그룹 H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곳의 미수는 n의 약수가 됩니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n의 약수로서 작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얘기는 h의 미수를 우리가 이제 양쪽에다가 발을 갖다가 쓰면서 이제 요거 원소의 개수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으니까 h의 원소의 개수가 g의 원소의 약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g의 원소의 약수가 아닌 원소의 개수를 가지는 그러한 서브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생각을 해봤던 그 이제 G하고 H를 좀 생각을 해보면 G7 스타를 우리가 G로 생각을 해보죠. G7 스타는 앞서 봤던 대로 1부터 6까지의 원소로 들어가 있을 거고 아까 우리가 그것의 서브그룹의 예로서 H를 가지고 왔는데 1, 2, 4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원소 개수를 보시면은 H의 원소 개수는 3이 될 거고 이 G7 스타 원래 여기서 이게 G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상에서는 이제 G가 될 텐데 G의 원소의 개수는 6이 되죠. 그래서 3은 6의 약수가 되죠. 그래서 3을 6을 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실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하고 서브그룹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라그라즈 정리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클릿 그룹 G를 가지고 오고 그거의 서브그룹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서브그룹하고 원래 그룹의 성질은 시클릿 그룹하고 상관이 없었죠, 그렇죠? 아주 제너럴한 그룹에 대해서 서브그룹을 생각을 한 거고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시클릿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클릿 그룹의 서브그룹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라그랑즈 정리에 의해서 그 서브그룹 H는 원래 그룹 G의 약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 원소 개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소리인데요. G의 서브그룹 H도 시클릿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G가 지금 시클릿 그룹이고요. 시클릿 그룹이고 H가 G의 이제 서브그룹이라 하게 되면은 H도 어떤 원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G'이라고 해보죠. G' 하나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얘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G7 스타 7 같은 경우에는 소수니까 G7 스타는 하나의 원소로 생성이 될 거고 그것은 5였죠, 그렇죠? 5로 지금 잘 생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H 같은 경우에는 1, 2, 4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로 생성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2의 0승이 1이고 2의 1승은 1이고 2의 제곱은 4고 2의 3승은 8이 되는데 8은 1과 같죠, 그렇죠? H라는 것은 1로 생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그룹도 역시 시클릿 그룹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좀 부가적인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브 그룹이 되면은 그 서브 그룹의 미수가 원래 그룹의 미수의 약수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약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역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H가 G고 G가 시클릿이고 일 때 이라는 가정하에 H가 G가 되게 되면은 H의 그 개수가 G의 약수가 되는데 이것도 성립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수가 있게 되면은 G의 그 미수를 n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있게 되면은 어떤 H가 존재를 해서 서브그룹이 존재를 하는지 어떤 서브그룹이냐면은 그것의 미수의 개수가 D가 되는 H가 존재를 하느냐 그 거꾸로 가는 거를 지금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G가 시크릿은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클릿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n이 D의 약수가 되면은 미수가 D인 G의 서브그룹 H가 유일하게 심지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릿 그룹일 때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G가 시클릿 그룹이 아니라면 이 사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시커리 그룹일 때만 그 오더에 원래 그룹의 오더에 약수가 있으면은 그 약수만큼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는 서브그룹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G가 시클릭 그룹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그룹에 약수가 존재하더라도 오더에 약수가 존재하더라도 그 약수만큼 개수를 가지는 서브그룹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클릭 그룹이 되면은 아주 좋은 성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유용한 성질이 시클릭 그룹이 있기 때문에 시클릭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환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링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N의 구조를 조금 생각을 해보죠. GN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숫자를 n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집합이 되는 거니까 0부터 n-1까지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더 n 더하기 곱하기 두 개의 연산을 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두 다 잘 정의가 되면서 다양한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에 b 더하기 c 다 마드 n이죠. 그렇죠? 이게 잘 성립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성립을 해요. 그렇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모두 n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 항등원과 여번이 존재하죠. 항등원은 뭔가요? 0이 되죠. 그렇죠? 이게 항등원이고 여번은 뭐가 되나요? 어떤 a라는 원소가 있게 되면 그거의 여번은 마이너스 a죠. 물론 우리가 마드 n으로 n으로는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쓰기 좋은 형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n 빼기 a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여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a, b, c가 있으면은 이렇게 곱해가지고 마드 n 연산을 해주든 a에다가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걸로 해주든 마드 n으로서는 다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죠.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은 a의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ac랑 같다는 거고 혹은 b 더하기 c의 a라고 하는 것이 ba 더하기 ca랑 같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마드n이 되는 거죠. 다 마드n 연산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gn 같은 경우에는 교환법칙도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다 같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숫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굵게 적혀 있는 그런 부분의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gn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두 개의 성질을 더 만족을 하게 되는데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을 하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도 존재하죠. 그렇죠?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는 a, b는 ba죠. 마드 n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죠? 1이 되죠. 1. 그래서 1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GN에서 더하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GN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덧셈 외에도 곱셈도 지금 뭔가 연산이 있고 상당히 연산으로 했을 때 연산 완성도도 높은 거죠. 여러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는 잘 되는 이러한 그 집합에 대해서는 구조를 다루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이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있을 때 그룹을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GN처럼 이제 두 개의 연산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GN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룹 하나 연산이 하나일 때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더 확장된 대수축 구조 확장이라 볼 수도 있고 더 이렇게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두 개의 연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수축 구조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GN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맨 처음에 배우는 그런 수학적 구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링이 되죠, 그렇죠? 자연수도 링이 됩니다, 그렇죠? 두 개의 자연수 여기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성질 다 만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는 안 되고 이제 정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성질을 다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라는 것도 뭔가 그룹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곱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을 했었습니다. 네, 링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공집합이 아닌 집합 R과 R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의 연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하기 R과 곱하기 R을 정의할 거예요. 아까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연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동그라미 X라고 썼었는데 지금 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더하기랑 곱하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R에서 정의된 더하기, R에서 정의된 곱하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집합하고 요 두 개의 연산 서로 다른 두 개의 연산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환이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게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하는 것이 R의 원소가 될 때 A하고 B를 더하고 난 다음에 C를 더해주는 거랑 B하고 C를 더해주고 나서 A를 더해주는 거랑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도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항등원을 지금 요 0R로 정의를 했어요. 덧셈이니까 우리가 0으로 표시하는 게 편해서 지금 이렇게 요게 지금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A하고 0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0하고 A를 연산을 해줘도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항등원 0R이 지금 원래 집합 R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도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R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A하고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요건이 되는 거고요. 요건이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덧셈을 해봤더니 항등원 0R이 나오게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값이 존재하게 되면은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더하기에 대한 것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곰곰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1부터 4까지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더하기 R이 R과 더하기 R이 그룹이 되는 거하고 성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성질을 일단 만족을 해야 되고 지금 추가로 5, 6을 생각하는 거예요. 5, 6을 더 만족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연산 곱하기 R에 대해서 여기 이제 곱하기 R에 대한 연산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성질을 더 만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환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성질이 무엇이냐?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룹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연산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는 A하고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한 거랑 B하고 C를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A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분배법칙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개의 연산이 있는 거니까 두 개의 연산을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연산을 혼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일 때 이 연산이 이제 이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배법칙이 잘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립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되면은 두 값이 같아요. 필요충분 조건이죠. 두 값이 다르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역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두 값이 다르게 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요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성립하지 않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튼 분배법칙은 요거 각각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그룹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5, 6에서는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만 성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R에 대해서 뭐 그 곱셈에 대한 항등을 요구한다거나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에서 더하기 곱하기 연산을 정의를 해보게 되면은 정수는 당연히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그룹이 되는 거고 곱하기에 대해서도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 성립을 하죠. 하기 때문에 정수지는 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은 우리가 정수에서 더하기 곱하기 연산이 될 거고요. G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링을 설명을 하면서 Gn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그룹하고 약간 더 재밌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n 같은 경우에도 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산은 뭐가 되죠? 마더 n 더하기가 있을 거고 모듈로 n 곱하기 연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연산 두 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역으로 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또 그 링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곱삼에 대한 항등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 1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링이 있으면은 이러한 링을 링 위드 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링 위드 1은 R이 곱하기 R에 대한 항등원 우리가 1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링 자체는 이걸 꼭 필수적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는데 이를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다른 숫자를 달았을 때 곱하기 했을 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보통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해서 보통은 우리가 1이 없는 링은 보통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다 1이 있는 링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링 비디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거 비슷한 걸 그 그룹에 대해서도 봤었죠. 그룹에서도 교환법칙이 안 성립하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면은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링을 정의함에 있어가지고서 더하기 연산 부분에서는 이제 커뮤터티브 그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렬 같은 경우에도 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우리가 정사각 행렬을 좀 생각을 해보죠. n 곱하기 n 정수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수 행렬 간의 덧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곱셈도 잘 정의가 되죠. 그렇죠? 행하고 역의수가 맞으니까요. 정의가 잘 되는데 여기서도 덧셈하고 곱셈 연산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이 링으로서의 가제되는 6가지 성질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행렬의 각각의 엔트리가 이제 정수인 경우가 아니라 그 모듈로 n,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그 행렬 덧셈을 갖다가 각각 엔트리별로 연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모드 n 연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한 그 연산에 대해서 당연하게 얘도 그 링이 되겠습니다. 근데 행렬의 요소 집합에 따라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정수링을 생각해 보죠. 정수. 그러니까 m 2 곱하기 g 중에는 다 2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행렬이 있을 텐데 이 행렬 역행렬을 가지나요? 역행렬이 있나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역행렬이 존재를 합니다. 어디서? 이게 만약에 실수인 경우, 이게 실수인 경우에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 엔트리의 집합이 뭐냐 따라 가지고 역행렬을 가지냐 안 가지냐가 지금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에는 곱셈도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4, 5, 6을 간신히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러한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가 가장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링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앞서 그 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유한체, 파이널 필드가 될 텐데 이거는 필드면서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필드가 뭐냐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개 이그젠플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GP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GN을 생각을 했었는데 GP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N이 이제 소수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 같은 경우에는 P가 소수기 때문에 네, P가 소수죠. P가 소수기 때문에 GP 같은 경우에는 0부터 P-까지를 다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소수가 아니더라도 만족을 해야 되는 성질이긴 하죠. 왜냐하면 P로나 나머지들 집합이 될 테니까 성립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P가 소수인 걸로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마드 P 더하기 곱하기 잘 정리되죠? 우리가 마드 N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했었었고 N이 이제 특수한 소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쭉 해서 링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고요. 덧셈에 대해 항등원과 여건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링에서 성립한 성질이니 가지게 됐어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고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링의 정의를 만족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건 GN도 마찬가지였죠. GP도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될 거고요.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도 존재합니다. 그랬었죠. 1이라고 하는 항등원이 존재를 하죠. 이것도 GN에서는 성립하는 성질이었는데 지금 재밌는 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재밌는 성질인데 이것은 GN도 만족하는 성질이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GN은 만족하지 않았었어요. N이 합성수일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요건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GP스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GP스타가 GP 중에서 곱셈에 대한 요건을 가지는 집합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생각해보면은 1부터 P-1까지였죠. 그렇죠? P하고 서로소인 숫자들의 집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GP에서 0 하나만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0만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0만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숫자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GN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었죠. GN에서 성립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4스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4하고 서로소인 숫자만 될 테니까 1하고 3밖에 없죠. 그렇죠? 얘는 1, 2, 3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G4스타는 이러한 GP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유리수나 실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 실수를 해보면 우리가 사칙 연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칙 연산은 일단 덧셈, 그다음에 곱셈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리고 뺄셈, 나눗셈이 있지만은 뺄셈, 나눗셈은 사실 어떤 거하고 비슷하죠? 곱셈하고 덧셈에 대한 역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거꾸로 가는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칙 연산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질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렇죠? 링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성질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GP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GP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나 유리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리수나 실수 같은 그런 수학적 집합에 대해서는 링이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P라든가 유리수라든가 실수와 같은 그러한 공통된 성질, 사칙연산의 자유로움, 즉 0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곱하기에 대한 여건을 갖는 이러한 집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더 구체적인 그런 대수적 구조체를 정의를 해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필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은 링이 일단 됩니다. 링이 근데 우리가 그 집합을 일단 R이 아니고 이제 F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필드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어떤 집합 F가 있고 거기에 링처럼 덧셈과 코사인 연산이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링입니다. 지금 일단 링이 되는 건데 여기 아래에 추가적인 성질 3개를 더 만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걔를 링이 아니라 필드, 우리나라 말로는 채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성질이 되냐면은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아까 링 같은 경우에는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꼭 성립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에도 링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필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링 같은 경우는 필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도 존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링 같은 경우에는 항등원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필드 같은 경우에는 곱셈에 항등원이 존재를 하게 돼요. 1이라는 숫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링비드 1 같은 경우에는 항등원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조건은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곱셈에 대해서 모든 숫자가 0원을 가져야 돼요. 사실 모든 숫자는 아니고 그 항등원 0은 제외하고 그래서 항등원이 아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닌 여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항등원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여건이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곱셈 염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세 개 성질을 더 추가로 만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한 집합을 필드, 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조금 생각을 해보죠. 앞서 우리가 다뤄봤던 그 GP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곱하기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곱셈에 대해서 교환문제 성립하고 항등원 1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했죠. 그래서 필드가 되겠습니다. 정수 n에 대해서 gn 일반적으로 gn과 플러스 곱하기로 연산이 돼 요런 링 같은 경우에는 필드가 아니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언제 필드가 아닌 거죠? n이 합성수일 때 합성수이면 필드가 아닙니다. 곱셈에 대한 여건에 대한 성질이 분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G6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이니까 합성수가 될 텐데요. 거기서 있는 숫자 2를 생각해 봅시다. 2 같은 경우에는 2하고 어떤 숫자가 곱해가지고 1이 되는 x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G6 같은 경우가 1부터 5까지 일단 0이 아닌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2하고 다 곱해보더라도 절대로 1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GCD하고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이가 마드 6에 대해서 그 항등 여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2하고 6하고 서로서야 된다는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2하고 6은 서로서가 아니죠. GCD가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필드는 뭘로 정의를 해볼 수 있냐면은 유리수, 실수, 그 다음에 GP, P가 소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필드에 대한 이그젠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널 필드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필드는 정의가 뭐냐면은 이것이 정의가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파이널 필드의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어떠한 거냐면은 일단 필드면서 F의 원소가 유한한 거, 그러니까 유한 집합이면서 필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파이널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체가 있죠. GP 같은 경우가 원소계수가 P면서 필드가 되는 거니까 GP 같은 경우가 유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하고 실수 필드가 됩니다. 그렇죠? 필드에 있는 성질을 다 만족을 하게 되는데 유한하지는 않습니다. 무한하죠. 이 집합은. 필드에 있는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영인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로 디바이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영인자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가 바로 영인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0이 아니지만 A하고 B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를 영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수나 유리수에서 연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른 거죠. 실수나 유리수에서는 두 숫자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필드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유리수하고 실수는 필드니까. 근데 필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꼭 요게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아까 G6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필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링일 뿐이었죠. 근데 2하고 3을 곱해보게 되면은 2나 3 전부 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닙니다. 그죠? 0이 아니에요. 하지만 2하고 3을 곱하게 되면은 6이 나오게 되는 거고 6은 G6에서는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0이 아닌 두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곱해봤더니 0이 되는 경우가 필드가 아니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가 행렬도 이러한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1, 1, 1, 1을 생각을 해보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다 0, 0, 0,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행렬이 아니고
이것도 영역열이 아닌데 얘는 영역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영역열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거니까요. 행렬에서는. 그래서 그 행렬 같은 경우에는 필드가 아니고 그냥 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영인자가 없기 때문에 두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항상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에서도 요성질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암무학에서 주로 쓰는 대수적 구조체, 그룹, 링, 필드. 사실은 수학에서는 구조체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가지 구조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어떤 집합이 있고 연산이 하나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걔를 연산이 한 개가 더 추가된 경우를 이제 링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네. 이 링이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성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곱하기에 대해서 항등원을 가지고 곱셈에 대해서 경합제를 성립을 하고 곱셈에 대해서 역원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이제 필드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관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룹이 제일 그 많은 구조체가 되겠죠. 연산 하나면서 만족해야 되는 성질도 적으니까 각각의 갈수록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많아지게 돼서 이러한 그 위치, 이러한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그 추상 대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공개키 암호 같은 걸 많이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에도 다 이 수학적 구조체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추상대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